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가 자사 상품에 혜택을 얹어 판매하는 이벤트 기간에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이름 붙이면서 시작됐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을 무력 진압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홍보물에 적힌 책상이 탁이라는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즉각 경질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서면으로 사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용진 회장의 서면 사과에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죠? 네, 먼저 SNS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게시글에는 스타벅스 카드를 자르거나 텀블러를 부수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장났다, 집에 있는 스벅 제품 다 없앴다는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이 적혔습니다. 시민사회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 단체는 어제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도 스타벅스 텀블러를 부수며 불매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탱크데이가 실무자의 우발적인 사고라는 해명이 40년 전 군사정권의 해명과 똑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5.18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 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매운동은 관가로도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스타벅스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했다며 시 주관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SNS에 스타벅스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적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기업의 상품을 설문조사나 이벤트 등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5.18 유공자들이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자 등 4명을 모욕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정 회장과 손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고발 사건은 각각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됐지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회장이 직접 포토라인에 나설지 관심인 가운데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5.18을 비하하거나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정용진 회장은 서면 사과 이후에 별다른 입장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신세계그룹 측은 논란 직후 정용진 회장이 내놓은 서면 사과문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의 사과 이후 김수환 이마트그룹 총괄부사장이 5.18 단체를 찾아 직접 사과를 시도했지만 단체는 약속되지 않았다며 만남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이벤트 기획 경위에 대해선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빠르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 있던 정용진 회장은 최근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고개를 숙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아무튼 간에 스타벅스 코리아 이 이야기, 여기에서 관심이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당장의 이런 여파들보다는요, 이마트랑 스타벅스가 맺은 계약, 여기에 보면은 콜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마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헐값으로 다시 지분을 매각해야 될 수도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계약서의 자구상으로는 사실상 합법적 헐값 강탈이 가능한 구조라고 이제 확인은 됩니다. 이제 스타벅스라는 이제 막대한 글로벌 지식 재산권을 가진 미국 본사가 이제 이마트랑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갑의 위치였기 때문에 이런 한국 국내에서의 독점적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이 락인 장치를 걸어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마트가 이제 경영 실수나 뭐 사법 리스크 등으로 계약이 깨지면 연간 수천억 원의 현금을 창출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이 미국 본사에 이제 헐값으로 할인이 돼서 넘어가는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계약상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이게 오늘 와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소 조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전량 67.5%를 공정 가격에 비해서 35% 할인한 가격으로 되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놨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설사 넘어갈까라는 뭐 이런 게 있었고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뭐 이마트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매력적인 어떤 계약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별일 없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별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용진 회장이 서둘러서 네. 경질도 하고 대국민 사과문도 내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훼손도 이 귀책 사유에 포함이 된다. 좀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이제 귀책 사유로 해석된다고 하면은 이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사과한 것이다. 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여파가 광주 신세계로 번지면서 유탄을 맞게 된 광주 신세계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 앞에서는 지난 20일부터 5.18 단체와 시민단체의 항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멸공 발언 등을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광주 신세계의 경영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법인인 SK컴퍼니는 이마트 계열사이며 신세계그룹은 지난 2024년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 계열 분리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 신세계는 정유경 회장 측 계열사로 분류되어 정용진 회장과 무관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거세진 지역 내 반발 여론의 불똥이 광주 신세계로 튀면서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도 스타벅스는 정용진 회장, 광주 신세계는 정유경 회장의 사업이다. 같은 신세계라는 이름만으로 서로 연결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현재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며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여 실 규모 특급 호텔과 전망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쇼핑 공간이 계획돼 있지만 교통 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스타벅스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대기업 중 최초로 현지 법인으로 출발한 광주 신세계는 지난 31년간 3,3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했고 지역 인재 장학 사업과 광주 비엔날레 후원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모였습니다. 단체는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의 거대한 폭력의 상징으로 다가왔던 탱크를 하필이면 5.18에 띄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적인. SNS에서는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카드를 자르거나 텀블러를 부수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장났다거나 집에 있는 제품을 다 없앴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딱 그 날짜에 맞춰서 그런 홍보물을 올렸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저는 오늘 스타벅스 앱이랑 지우고 환불도 했어요. 원래는 좀 가까워서 자주 이용했는데 역사 속에서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논란으로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고발장 접수도 잇따랐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용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기획과 승인 과정에서 5.18 관련 임무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처럼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마음대로 환불받을 수 없다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선불 충전금을 돌려받으려면 금액의 60% 이상을 써야 하기 때문인데 환불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돈을 쓰고 오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스타벅스 앱 충전금을 환불하러 갔다 커피랑 식품을 구매한 뒤에 나머지를 환불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남은 9,000원을 털어내려고 1,500원 바나나를 6개 샀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불매하기 위해서 환불받으러 갔다가 되레 돈을 쓰고 온 건데요. 충전금의 6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과 탈퇴가 가능하다는 이 스타벅스의 규정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 시스템, 단순히 커피 판매를 넘어서 이 고객을 앱과 멤버십 안에 묶어두는 핵심 사업 모델로 꼽힙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6년 동안 선불 충전금을 운용해서 400억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거둬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전액 환불해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에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이 환불 규정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습니다. 망치로 세게 내려치자 머그잔과 함께 두동강 나는 스타벅스 로고. 동영상 한가운데 이젠 아웃이라는 글귀를 써뒀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스타벅스 텀블러와 제품을 폐기하며 불매운동을 인증하는 영상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군화에 짓밟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을 탱크데이라며 텀블러 판매 행사를 기획한 사실에 분노한 소비자들입니다. 심지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써도 고 박종철 열사까지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일며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까지 급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직급의 누가 행사를 기획하고 문구를 적었는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제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질의에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측은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선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그 사이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계속 커지면서 불매운동은 점차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계열 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해 돌리거나 스타벅스 교환권을 환불받는 방법 등도 공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스타벅스 불매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인데 앞서 정용진 회장이 약속한 조사 결과의 투명한 발표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늦어질수록 그룹 전반으로 피해는 쌓여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스타벅스 본사인 스타벅스 글로벌 측이 탱크데이 파문에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조치에 이어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직접 나선 건 이례적 대응으로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 본사 간의 독특한 계약 구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사들이면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본사에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의 귀책 사유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67.5%를 35%나 할인된 가격에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훼손도 귀책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계약상 귀책 사유로 해석될 경우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당장 계약 관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신세계그룹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